네. 우선은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침에 박수 치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근황 토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기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뭐 평소에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이제 자전거 강습 어, 그 의뢰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면 네,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강습,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나 아니 운동신경이 느린 친구들을 이제 자전거 강습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 강습 예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와. 역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화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추석 전부터 설까지 진짜 바쁜 시기인 거예요. 인 것 같아요. 그 딱 사과 시즌이죠. 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너무 음, 바빠가지고, 좀 계속 못 일어나죠. 어제도 되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줘서 투표도 못 했는데 들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다. 처음이라. 네. 시기가 딱 그런 시기네요. 우리 또 네. 기님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15기 이후로 네. 또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는 대문도 조금 바꾸고 대문이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해 보이게 바꾸고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연지님. 네, 저는 요즘 약간 처음에 그 챌린지 할 때는 하다가 네.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쉬었어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좀 이거를 블로그를 일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포스팅하는 것도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이게 오래 걸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하다가 이건 오래 걸리는 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한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포스팅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처음에 초반에 성장하고 자리 잡을 때는 그냥 일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 업무의 일정에 약간 스케줄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루틴처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타트할 때 힘드심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나블님은 지금 작업 중이셔서 비디오는 못 키신다고 메시지가 오셨고요. 혹시 오디오는 가능하신지요? 어려우신 것 같네. 그다음에 오디오 가능하신 것 같다. 네, 지금 오디오가 안 켜져.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토대로 블로그를 살짝 바꿔보고, 네, 아직 대문을 뭘로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재료로 옷을 만드는 거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연습하고 심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진짜 계속적으로 성장하시려고 그것도 이제 계속 뭔가 공예도 좀 트렌드도 바뀌고 계속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네. 할 거리가 계속 많아지시겠어요. 이게 뭐랄까, 손에 아직 막 안 익는 거예요. 새로운 작업이 손에 빨리빨리 음, 안 익어가지고 제일 네, 예쁜데 제일 예쁜데 손에 안 익어가지고 네. 근데 안 익으면서 또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도구들이 좀 위험하니까 다칠 수도 있구나. 애들 없이 이제 하려다 보니까 네. 시간에 약간 쫓기고 그런 어, 부분이 있어서 그거 빨리 하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지님 오디오 키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음,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남님은 지금 참관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우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제가 의견을 좀 받았었어요. 어떤 나눔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남겨달라 했더니 한 달 동안 영향받은 콘텐츠나 책을 나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생겼던 고충을 나누고 싶다. 효율적 글쓰기와 블로그 상위 노출 노하우를 알고 싶다. 뭐 양질의 포스팅 방법, 부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블로그 포스팅 주의점, 글 쓰는 방법, 뭐 서로 돌아가며 블로그 홍보해주기, 블로그를 통한 다양한 수익 창출과 블로그 운영과 팀으로 함께 성장하기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이제 블로그 쪽으로 제가 이번에 그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제가 특강을 좀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새롭게 조금 강의안 업데이트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조금 공유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코칭을 넘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좀 같이 전달해드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조금 나눌게요. 잠깐만. 해보시죠. 네, 강의 때 했던 부분인데요. 어, 그래서는 제가 카테고리 강좌 분석하는 걸 조금 더 심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은 저희가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카테고리 강좌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의 소스를 많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좋은 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벤치마킹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맛집이다, 여행이다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그 블로그 홈에서 주제별 보기로 들어갔을 때 이제 취미, 여가, 여행, 국내 여행, 뭐, 맛집, 이런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항상. 근데 거기서 어디를 좀 보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주제별 탑을 좀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제별 탑의 글을 보면요. 관점이 부여된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글 같은 경우도 제주도 동쪽의 가을, 오름 추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을 한 4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가을은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여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거기 우리 펜션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그 서비님 있으시잖아요. 그분 만나서 이제 같이 콘텐츠를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관점을 그 가을 여행이나 겨울 여행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 쪽으로 조금 잡아서 올 건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제주도의 어떤 가을의 동쪽에 만약 방향이 같다면 그쪽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미리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 이렇게 글들의 이 주제별 탑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냐면 직원들이 직접 픽을 하는 글이에요. 주제별 탑이 네이버 직원의 승인 없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별 탑에 선택이 되면요. 댓글이 달려요. 네이버 직원한테. 이번에 이거 주제별 탑에 선정이 되셨는데 거기에 이제 업로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기다 올려줘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의 수기의 선택과 사람의 이제 그 직원들의 이 글은 정말 추천할 만해라는 게 딱 픽이 되면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글이기 때문에 네이버 서비스가 어떤 글을 좋아할까라는 게 여기에 완전히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로그 서비스가 이제 파워블로거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달의 블로그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좀 괜찮은 블로거들을 여기에서 많이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에 내가 속한 카테고리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도 정말 큰 공부가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검색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플루언서 검색이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행 카테고리 딱 들어가면 인기 여행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현재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영향력 지수,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의 구독자 수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전문 분야 고수의 콘텐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눠서 세분화되어 있는 콘텐츠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덕업일치.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로 직업을 가진 그리고 돈을 버는 수익형 그 블로거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핫한 여행 토픽의 큐레이션한 콘텐츠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의성이에요. 시의성. 지금의 알고리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똑같은 글을 A도 쓰고 B도 썼고 똑같이 키워드도 맞췄었고 똑같이 이제 이미지도 잘 맞췄었고 분량도 충분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시의성을 반영한 사람을 더 우선권을 줘요. 음. 예를 들면 내가 김치를 포스팅했는데 똑같이 김치를 가지고 뭐 김치 담그는 법이 누구는 썼어요? 그래도 김치라는 단어의 모든 것들은 노출되게 맞췄어.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산 김치가 나왔네 이러면서 뉴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성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김치 담그는 법이 메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산 김치 소식을 쓴 블로그 글을 메인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지금 핫한 토픽이 무엇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토픽이 무엇인가라는 시의성이 반영된 콘텐츠가 실제로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펜션 홍보글을 적어요. 근데 내가 가을이라는 계절성을 시의성을 반영해서 글을 적는다면 그게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순 그냥 이 펜션 와서 그 여행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을 겨울 여행에 제주에 지금 시기에 가면 꼭 해야 하는 거, 뭐 꼭 사진 찍어야 되는 뭐 가을 억새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특징을 잡아가지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이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인플루언서 검색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핫한 뭐 저런 토픽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행 인플루언서 중 영향력을 높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요즘 가는 곳들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행 카테고리와 맛집만 딱 구분해서 보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카테고리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섹션이 있고 그 섹션에 각자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분선이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강자를 찾아라 해서 또 이제 보시면 여기도 그 인기 푸드 인플루언서 아까 말했듯이 다 구분이 돼 있고 여기도 덕업일치 인플루언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어떤 주제를 하고 있고 이게 여기 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의 좋은 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푸드 매거진 에디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셰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카페 운영도 하죠. 이런 사람들 거 보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쪽에서 돈을 벌고 업을 삼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이제 퀄리티 있는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까지의 언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의 디테일함을 보여주고 어떤 수준까지의 뭔가 이제 사진 촬영의 퀄리티나 영상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죠. 음.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때 되게 좋은 소스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시는 것에 있어서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 코칭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관점을 조금 부여해서 글을 쓰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례를 좀 이번에 강의 때 제가 해가지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관점 부여라는 거는 어떤 글을 쓰실 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토대로 나도 이런 상황인데 나도 저렇게 저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룹에 이제 다둥맘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혹시 맛집 콘텐츠를 써요. 그러면 다둥맘이 가면 좋을 뭐 맛집 콘텐츠. 뭐 예를 들면 나는 대가족이야. 그러면 대가족이 외식하면 좋을 맛집 콘텐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을 부여해서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좋은지를 딱 볼 수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 않고 괜찮은 곳. 뭐 이런 걸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면 차를 큰 걸 타고 다니는 발렛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뭐 맛집.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관점을 부여한다는 그 의미 자체를 좀 이해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상황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교통적인 관점에서 구분할 수도 있고, 기타. 나는 절대 기다리고 먹는 데는 싫다. 웨이팅 없는 곳, 예약이 가능한 곳. 와인을 나는 오늘 꼭 먹고 싶어. 와인이 파는 곳. 하이볼을 나는 오늘 꼭 먹고 싶어. 하이볼과 함께 메뉴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약간 관점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그냥 단순히 맛집 갔더니 맛있어요. 좋았어요. 이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인데 거기에 관점을 부여하면 그 글은 되게 상세하고 세부적이고 친절한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부여하면 그럼 타겟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좁은 타겟, 뾰족한 타겟일수록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수를 많이 받으려고 블로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결과를 내려고 블로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블로그에 하나하나의 글 조회수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 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결과를 내고 매출을 내는 글을 만드는 거지. 제가 막 일부러 막 조회수를 펌핑하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어오라고 대중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뾰족하게 쓰기 때문에 그 뾰족한 글에는 소수가 보더라도 그 뾰족한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매출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대중을 향한 글 말고 관점을 부여해서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글, 이런 글을 좀 쓰시는 걸 습관적으로 가져가시면서 그런 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 글 같은 경우는 아까 주제별 탑에 있던 글이었어요. 여기에 관점 부여가 두 가지가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애견을 동반해서 여행을 갈 때 어딜 가면 좋을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저 아는 언니는 대형견을 키워요. 골든 리트리버. 근데 강릉에 너무 호텔에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호캉스를. 근데 그 멍멍이를 빼놓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뭔가 가고 싶은데 다 알아보는데 그렇게 검색도 안 되고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강릉에 자기가 그냥 집을 샀어요. 자기가 강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싼 오피스텔형 아파트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강아지 데리고 놀러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대형견 데리고 애견 동반 여행지 이런 키워드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전국의 그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엄청나게 애썼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강릉이 대형견 애견 동반 여행지가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른 대안을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뾰족함을 가지고 있는 저런 글은 진짜 애견 동반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진짜 꿀 같은 정보였겠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그 입장료 예약이나 주차 할인과 같이 이제 자기가 갈 때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적인 정보 그런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 나는 좀 할인받을 수 있고 뭔가 좀 예약 가능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찾는 사람은 저런 게 되게 도움이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애견 동반하고 싶은데 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한테 거기에 도움이 됐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지금 글을 제목을 기획을 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이 글로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이 글이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관점이 부여된 글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관점 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코칭 때도 많이 드리지만 이런 어떤 사례와 함께 얘기를 좀 구체성 있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렸고 이 관점 부여 글쓰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큰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 관점 부여 글쓰기로 결과를 낸 사례가 정말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펜션 홍보 아까 뭐 여행 카테고리였으니까 펜션 홍보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그 관전부역을 쓰기로 바베큐 펜션이라는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멍하고 싶고 바베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와라는 컨셉으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불멍하고 싶고 바베큐 하고 싶고 여기를 할 수 있는 곳인 건 알았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베큐 장도 봐야 되죠. 불멍하려면은 나무 장작도 사야 되죠. 그래서 또 거기다 이어서 연관적으로 콘텐츠를 쓴 게 바베큐 장보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까운 마트, 그리고 마트에서 뭐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쇼핑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엮어서 기획적으로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 근교에서 불멍을 하고 싶은 사람, 서울 근교에서 바베큐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글이 정말 큰 꿀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쓴 첫 번째 글 가지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돈 내고서 갔었거든요, 그 펜션을. 근데 저희 대학교 동기 오빠가 펜션을 오픈해가지고 약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그 가족여행을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야, 네 글 보고 진짜 사람이 와. 이러면서 되게 놀란 거예요. 근데 갓 오픈해서 정말 거기에 펜션이 한 6동 정도가 같이 그 하고 있는 곳이라서 경쟁에 대한 결과는 바로 눈으로 드러나요. 똑같은 위치에 6채의 펜션이 있고 누구는 예약이 막 만실이고 누구는 막 놀고 있고 근데 자기는 이제 막 오픈해서 뭐 홍보나 이런 거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도 매출이 나는 거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하나 글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오냐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고맙다 이러면서 앞으로 올 때는 너 그냥 돈 내지 말고 와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저의 능력을 조금 인정을 받았었어요. 되게 친한 오빠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지인들한테, 야, 내가 일을 얼마나 해,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딱 자기네 매출 내는 거 보더니, 아, 너 찐이구나. 너 이제 인정. 너 이제 블로그 한다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허튼말 안 할게. 너 무조건 잘하는 애라고 생각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관점 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콘텐츠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그 강의를 조금 했는데 그 조금 도움되는 얘기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조금 긴 시간을 할애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시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블로그 홍보해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정적으로 저희가 이 줌 모임을 좀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멤버가 확정이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그 사람복닷컴의 의미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품앗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시키는 그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이 블로그 모임을 만든 게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것의 혜택을 받는 게 저희가 지금은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해서 그런 거를 수익화로서 혜택을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저희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제일 이제 바람직하다는 생각들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송년회 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 약간 그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티켓팅 하듯이 번호를 부여해서 1번으로 홍보할 사람 이제 뭔가 경품하듯이 뽑아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호 부여를 할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기님이 1번이 됐어. 그러면 그 민기님 콘텐츠를 우리 나머지가 다 같이 이제 들어가서 밀어주는 거죠. 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오케이, 그거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음, 하다가 먹튀하거나 하다가 그냥 자기 것만 혜택받고 나가버리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되게 큰 리스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서 약간 그 번호부여에서 자기를 멤버십을 하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 같은 형태로 이거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다가 먹튀하거나 나가거나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를 해서 돈이라도 저희가 받아놓으면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외고 블로그를 쓰던 또 다른 멤버를 들어와서 그 사람을 쓰던 뭔가 다시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체나 어떤 리스크 관리 없이 그냥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게 큰, 그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관계긴 하지만 사실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요 명예전당 안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9명이 모였어. 그럼 9명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안에서 번호 부여해가지고, 오늘 민기님 블로그를 한번 다 같이 소개해볼까요? 그래서 민기님이 자기의 블로그의 특징이든, 뭔가, 뭐 이렇게 알리고 싶은 이슈든, 아니면 거기 안에 주제든, 뭔가 약간 대표적인 콘텐츠든,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하는 브리핑을 해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소개를 기반으로 이제 포스팅을 이제 해서 그분을 소개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그렇게 한 명씩 몰아주는 게 가장 효과는 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자기 블로그를 소개할 수 있는 거를 단체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5분씩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짧지만 그분들의 소개를 이제 요약 정리해서 그 한 달에 이달의 블로그를 저희가 뭐 10명이면 10명, 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의 포스팅에 10명을 소개하는 형태로 매달 같이 동시 발행을 해본다든지. 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된 버전으로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채널에서 다른 우리 멤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케터가 되는 경험들을 진짜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부분에 의견을 주는 건 어떠세요?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십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지금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0명이서 돌아가면서 번호 부여를 해가지고 그 단체적으로 저희가 포스팅 밀어주기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외부에 누구한테 포스팅을 맡겨도 저희가 최소한 2, 3만 원은 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외부 사람을 쓴다 그러면 2, 3만 원을 주고 200명이다. 그러면 얼마죠? 제가 계산기를 한번 켜볼게요. 몇백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한 번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명씩 잘라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준다든지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뭐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뭐 지역으로 묶으면은 서로 시너지를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민기님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하는 얘기? 네, 저도 이렇게 뭐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렇게, 몰아서 주변 홍보는 진짜 많이 될 것 같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티 같은 부분은 네, 멤버십으로 좀, 네, 뭐, 부담되는 가격 아니고 저렴한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아직 블로그에는 잘 몰라서 네, 포스팅하면 뭐 2, 3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또 같이 유닛이 함께 해주면 또 홍보성도 되는 것 같고, 종목이라든가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분류해서 거기에 관련된 걸 또 특성화 시키면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이제 요즘 하면서 느끼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엄청 집중을 하는데 그 맞아요. 외적인 부분은 집중 안 하고 정말 좋은 정보라도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겠지. 뭐, 아까 뭐, 체육이면 체육, 그쵸. 아니면 뭐, 여러 카테고리를 가지 나눠서. 네, 플라워는 플라워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자기가 전공하고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냥, 맞아요. 카테고리로 네, 구분하면 자기 블로그에 소개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돼요. 지역도 좋은 것 같고, 네. 그, 뭐 지역은 뭐 컨텐츠 비슷한, 예, 지역에서의 예. 스포의 컨텐츠를 또 해주는 것도 시너지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그래서, 부분들에 네.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멤버십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 좀 책임감과 의무감이 조금 더 부여되면 더 집중해서 더 할 수 있는, 뭐, 약도 마찬가지로 공짜로 주는 약을 안 먹잖아요. 예시를 네. 들면. 근데 100원이라도 주고 200원이라도 주고 하면, 아, 이게 내가 꼭 챙겨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뭐, 허들 같은 건 네. 진입장벽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의 공유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멤버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뭐 전화번호든 뭐 주소든 뭐든 이런 계약서든 뭔가 이렇게 약간 조건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쥐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신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멤버십 비용을 저희가 부담이 된다면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으로 의해서 정확한 개인정보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어떤 멤버십의 구성을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은 고민을 하는 단계여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비용을 고비용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멤버십 비용을 들고 있는 게 저 자체도 사실 부담이 돼요. 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그룹에 엄마들이 많으니까 어떤 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근데 어, 그 먹튀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멤버십 비용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강제력과 그런 어떤 소액의 멤버십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면 또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우리 송아님도 한번 의견 줘보시겠어요? 네, 그냥 계약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이게 뭔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 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냥 모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냥 회비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중에 뭐 그 대표님께서 계획하시는 뭐 송년회 같은 걸 해도 되고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많이 해서 친분을 쌓아서 하면은 더 이렇게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저도 그 오프라인의 결속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번에 송년회 진짜 무조건 오시라고 제가 스케줄 계속 음, 빼놓으라고 하는 게 그걸 스타트로 저희가 오프라인은 계속 정기성 있게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그거 챌린지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방문 맞아요. 해지고 해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에 네.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야 되고 하니까는 좀 프라임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무슨 이렇게 뭐래 보증금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회비 네. 같이 그냥 매달 이렇게 네, 내도 멤버십.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결국 저희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쓰면 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뭐 회비든 이런 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사실적으로 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오프라인 하면은 이제 뭐 대관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소액의 이렇게 약간 다과든 뭐든 준비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투명하게 뭐 영수 결제 같은 게 된다고 하면 멤버십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되죠. 그래서 약간 결속력을 모으기 위한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면서 하는 것도 저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연말 송년회를 그 첫 번째 스타트 계기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되게 적극적으로 이번에 조금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업 대표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가진 이 플랫폼의 힘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비해 저희가 사실은 어떤 막 움직임이나 활동력이나 이런 거는 서로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전은 되게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막 모으는 거를 자주 하거나 이렇게 막 힘줘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속력이 되게 느슨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력적인 부분에서 또 성장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명예전당에 오신 분들한테 뭐 코칭도 계속 참여를 하고 이런 약간 월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의 역량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실제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또 여기 안에서 끈끈한 커뮤니티 결속력이 생기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랑복닷컴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있다고 그러면은 다 같이 우리 이거 뭐야 여기에다가 리뷰를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오실 분들이 없을까 봐 이런 게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전국 단위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있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모임을 해봤자 이제 소수인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 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또 내주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서로가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남님도 의견 주셨는데 오프라인 멤버십 제도 좋을 것 같다. 다음 달 모임도 날짜 비워놨다. 예, 그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의견들을 저희 단톡에서도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계림님도 의견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조금? 저도 카테고리로 묶는 별로. 게 좋을 것 카테고리 별로. 같고요. 제가 육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뷰티를 소개하면 음, 그거보다는, 이런 쪽에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쪽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 블로그에 갔는데 해답을 찾았다. 너무 좋아서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카테고리로 묶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보증금도 좋은데 계약서처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왜냐면 돈은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으실 거 아니니까 돈은 뭐 소액이라면 그냥 그냥 뭐 아, 버렸다 버리고 셈 치고 말지. 그냥 예, 가지 없는 뭐. 셈 치고. 예, 하나 뭐 옷 한 벌 샀다고 생각하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는 그렇게 버리고 가기가 예, 어렵거든요. 네, 그냥 뭐 세세한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내 집 주소랑 전화번호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네. 돈 얼마보다는 버리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멤버십 분들에게 전체 공유를 하진 않더라도 사람복잡건 차원에서 그 개인정보를 쥐고 있으면 뭐 약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회사 차원에서 쥐고 있다면 돈보다는 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실제로 계약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중도 이탈 시에는 뭐 페널티 뭐 남은 포스팅 인원의 잔여 부수에 해당되는 뭐 원고료를 지불하고 나간다. 뭐 이런 식의 강제 조항 같은 거를 만들면 사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사실은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연지님도 좀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세 분이 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네. 반대 의견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 챌린지 하면서 그 댓글을 서로 소통을 하자고 이제 답방을 네. 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그때 하자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닌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블로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답방을 잘 오시는데 뭐 이렇게 업이 있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하시는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답방을 안 하고 먹칠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음,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지금 뭐 멤버십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또 이게 인원이 좀 많은데, 이 먹튀를 다 체크하려면 또 대표님도 일이 네. 늘어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저 만약에, 하나 더 네. 얘기한 김에, 저 그 부자 언니 특강 강의 들었어요. 아, 네. 얘기를 아까 안 해가지고, 네. 아, 실 보여주시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네. 네. 듣고 오늘도 완전 찐 복습이 됐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뭐지?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사실 그룹장 같은 걸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장에서의 어떤 내부 관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뭐 소액이라도 비용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그분들에게 약간 수익 배분을 조금씩 해드리더라도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단톡방 있으면서 저희 공지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블로그를 계속 공유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몇 분을 이제 강제적으로 쫓아낸 게 몇 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그룹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활동 안 하시면서 자기 홍보글만 띡 쓰고 나가고 띡 쓰고 나가고 이런 분이 진짜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심한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은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안 하시면서 이것만을 목적으로 와서 자기 커뮤니티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의 글만 쓰고 나가시는 거는 저희 플랫폼에 좀 매너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엄청 불쾌하시면서 모든 단톡이 다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 막 엄청 뭐라고 하시고 화를 막 내시고. 근데 화를 내셔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 혼자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이제 그 올리신 댓글을 보셔라. 어, 아무도 이제 글을 안 쓰는데 본인이 매일매일 그 홍보글을 올려서 우리 단톡방인지 너네 단톡방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쫓아낸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은 되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먹튀 부분도 그렇고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사실 간혹 있어서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필요한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차라리 그런 품앗이방 같은 걸 따로 운영을 해가지고 약간 오늘 A라는 사람 밀어주기 해서 다 같이 가서 그렇게 밀어주고 B라는 사람 오늘 밀어주기 해서 이렇게 월에 계속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구조의 품앗이방을 움직이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품앗이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품앗이 때문에 그 방을 들어오게 만드는? 근데 그걸로도 이제 membership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품앗이 방이 한 달에 50명씩 모여요? 그러면 어쨌든 내 하나 글에 50개 댓글이 달린다는 거는 내가 답글을 달면 100개 댓글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하나의 글에만 100개의 댓글이 달린다? 라고 해도 그거나 한 번 내 블로그를 딱 점핑시키는데 어떤 유입을 늘리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미션이지 않을까. 대신에 뭐 하루에 한 명은 조금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5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룹핑을 해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런 식으로 약간 요일 정해서 간다든지 이런 뭔가 좀 구체적인 시스템은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그거에 맞는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구조적으로 좀 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되고 스스로도 좀 약간 막 약간 불편함 없이 이게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계속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 주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부에서 특강이든 뭐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사람복잡한 플랫폼에 어, 지금 강의를 어제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칭 준비를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명예전당 분들은 진짜 웬만하면 모든 강의에 대한 진짜 큰 혜택을 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빨리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강의 플랫폼을 만드는 건 사실 유인의 요소지 그 강의 플랫폼으로 강의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목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MKYU 이런 데처럼 그 강의 플랫폼으로서 뭐 제대로 수익화를 내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적으로 강의 플랫폼을 준비할 때 최소적인 인건비와 시간과 에너지 투여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완벽히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좋은 콘텐츠를 저가로 제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명예전당 이 패밀리들이 같이 돈을 벌면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사실은 기본적인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비용을 되게 저가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려고 엄청 꼬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걸 제가 계속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회수 없는데 공감 버튼은 계속 올라가는 거 경험하고 나니까 챌린지 하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조회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감만 누르고 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페이지 체류 시간 같은 것들이 높은 게 좋은 글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글을 실제로 읽고 머물고 댓글까지 써주고 이런 약간, 강제적인 패턴 같은 것들이 좀 가져가 주는 게 사실 블로그의 측면에선 되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품앗이방 같은 거 그런 걸 아예 목적으로 명확하게 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강제적인 조항을 붙이고 이런 방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좀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댓글창에다 명확하게 좀 적어주실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1번, 안 하고 싶다 2번. 근데 이거는 그냥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네. 뭐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자기 의사만 딱 표현을 해주세요. 음. 여기 계신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네요. 이거는 명확하게 챌린지를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챌린지를 했을 때 거기에서의 품앗이 소통의 영향이 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어떤 근데 챌린지는 또 글 쓰는 것의 목적이 크긴 하니까 그건 그대로 간다고 하면 품앗이방을 하나 더 저희가 움직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품앗이를 차라리 멤버십방으로 해서 그 품앗이방으로 명예전당에서 딱 소수라도 들어오면 그 방에서는 루틴을 가지고 명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대신 그 품앗이방은 약간 계약서 같은 거를 저희가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션에 대해서 이제 컨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릴레이 댓글을 매일매일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강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출석 체크 하는 그런 방 같은 걸 하면 그러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또 더 가까워질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품앗이 방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방의 기획을 짜가지고 제가 명예전당에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카메라 끄고 계셔가지고 의견을 혹시 마이크 켜고 나누실 수 있는 분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 저 네, 예, 제나블님. 예전에 저는 네, 인스타에서 이런 품앗이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블로그로, 이번에 챌린지를 하면서 블로그로 옮겨서 해보니,
이게 퀄리티 유지하는 게 사실상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댓글 그러니까 퀄리티요? 이게 댓글도 그렇고 뭐 누구를 홍보를 하더라도 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0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10만큼밖에 안 했을 때. 어,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하긴 했잖아요. 네. 이게 질적으로 가려고 이제 방향성을 잡으시겠지만 네. 이게 나중 약간 시간이 흐르면 질보단 양이 되고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회의감을 느낀 적이 좀 있었어요. 진짜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댓글은 뭐 3줄 이상 무조건 적어주세요. 라든지, 어, 뭔가 약간 이제 그런 약간 강제적인 조항들을 좀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얘기하신 과연 것처럼 충분히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진짜 그렇게 약간 그냥 했잖아 라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금액이 이게, 커져도 사실상 이게 금액이 커져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머릿속에서 그게 좀 흐지부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귀차니즘이 제일 크죠, 그죠? 예, 뭐 내가 뭐 몇십만 원을 냈어도 그게 만약에 뭐 한두 달이 지났어. 그러면 음, 잊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은 돈으로는 그게 확 끌어올 수 있긴 하겠지만, 강제성을 넣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 번 정도 더 저희가 테스트 운영을 해보면 거기에 또 만족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문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약간 예측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잘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완 해나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그 방은 뭐 임시적으로 만든 거니까 또 파일럿으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접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해 주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려우신 거죠? 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순환님. 네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이제 이 칠, 그, 이 해주신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네, 자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상대방이 그만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되는 방법,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어 이렇게 그 성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도 그거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여기 이 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네, 사람에게 어떤 정량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정해서 그만큼 못하면 '이거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음, 이 자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프로젝트 자체도 글을 저희가 인제 그런 마음으로 뭐 "한 사람을 밀어 줍시다. 이 포스팅을 그렇게 해 줍시다."라고 해도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글이 저랑 잘 맞을 때도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블로거가 저랑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지 네,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사람한테는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고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은 하지만 그만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네. 너무 정적으로 정하는 거는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 제자리에서 너무 재다가 끝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또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약간 테스트 모드로 저희가 파일럿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품앗이 방에 좀 제대로 서로 공유하고 댓글 남기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약간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좀 진정성 있는 관계의 소통을 바라는 건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블로거로서. 그래서 품앗이 방은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강제성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가 가이드를 주는 것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 정도를 해야지 이게 조금 그래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뭐 예를 들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세요. 뭐 가능하면 댓글은 그냥 일상적인 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글 말고 그 글에 대한 글을 읽고 난 뒤에 이걸 읽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댓글로 뭐 최소 뭐 한 줄 이상의 글을 적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되게 편안한 가이드라인.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들어와서 대충 다는 사람들 맨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뭐 어쩌세요. 막 이런 것만 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글 안 읽고 그냥 대충 쓴 글 같아서 되게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댓글이 달려도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피드백만 적어주셔도 사실은 되게 좋은 양질의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게 품앗이방을 가보면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수남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좀 그래도 활동력 있고 좀 의지가 있고 좀 괜찮으신 분들이 그 안에 우선은 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소수만 건지더라도 그것도 우리한테 땡큐한 일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제가 한번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명예전당 방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아니 2시간, 네, 1시간이나 벌써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한번 보내봤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대로 이제 제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 이제 좀 채워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달에는 한번 서로 우리가 좀 한 달 동안 영향받았던 콘텐츠나 좋았던 뭐 사례 같은 거, 그리고 뭐 좋았던 책 같은 거, 이런 거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다시 공유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약간 블로그 좋은 사례 같은 거 공유하면 저희끼리도 공부가 좀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약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전당 방에 오늘 그 줌에서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의견 더 주실 거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후기도 좀 간단하게라도 톡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여하는 걸 좀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주말 또 시간 보내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우리 쌩얼이지만 그래도 기념이니까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되게 아파 보이네요. 그림자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뵙도록 하고 이제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